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상황에서 이제 좀 방식을 틀어볼 건데요. 일단 요거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부터 조인을 배울 거라고 했어요. 어떤 DB든지 간에 조인이라는 기술은 다 있습니다. 표준 SQL에 조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MySQL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인들을 쓸 거지만 오라클이어도 다른 DB여도 조인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물론 DBMS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조인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친구가 될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얘가 이너 조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메모장으로 적어드리죠. 자, 우리가 하게 될 조인, 여기 안에는 이너 조인이라는 게 있고 레프트 조인이라는 게 있고 크게 나누면 라이트 조인도 있고 아우터 조인도 있어요. 거의 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없는지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너 조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레프트 조인이에요. 얘는 쓰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가끔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곤 하는데, 자, 각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가 이너 조인이라 그랬죠. 이 빨간 색깔 영역, 이 데이터를 뽑아오는 방식이 이너 조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A랑 B, 이 원이 있죠, 원. 이 원은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A라는 테이블인 거고 B라는 테이블인 건데 얘네들의 어느 부분이에요, 이거? 네, 교집합이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교집합을 나타내고 있는 이 부분. 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 부분의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너 조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너 조인 사용을 했고요. 테이블이 두 개가 쓰여져 있죠. 테이블 A와 테이블 B.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실제로 하면서 볼 거고, 이게 일단 얘가 이너 조인이다. 자, 얘가 레프트 조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얘를 배제시켜 놓고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이너 조인과 다른 건 뭐예요? 교집합도 나오고 교집합이 아닌데 A한테 있는 것들 다 나오죠. 자, 이게 왜 A가 나오는 거냐면 A, 레프트, B 해서 그래요. 레프트,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테이블, 그러니까 지금 세로로 썼는데 A, 레프트, B라고 했을 때 이 레프트 조인의 왼쪽에 있는 A 테이블, 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교집합 플러스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 라이트, B 하면 B가 기준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얘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냥 테이블의 위치를 바꿔도 되기 때문에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은 그냥 진짜 테이블의 기준 위치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도 라이트 조인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 그냥 레프트 조인을 써서 테이블의 위치를 맞춰주곤 하니까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요거랑 요 정도의 그림을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요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MySQL이 이 풀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얘 더하기 얘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골라오곤 해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먼저 배워볼 거예요. 이거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결과만 조금 다를 뿐이니까 이런 걸 배울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갔어? 3개. 여기 있다. 제가 각각의 데이터를 좀 위치를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얘가 이쪽으로 오자.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오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얘가 오더죠. 얘가 오더예요. 얘는 유저고요. 얘는 프로덕트죠. 테이블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얘는 주문 정보예요. 이 주문 정보 테이블 안에 있는 유저 NO라고 하는 이 컬럼이 가진 값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번호는 누구지? 하고 찾아가는 방식이 어딜 가는 거였죠? 유저 테이블로 왔었죠. 유저 테이블로 와서 뭐 봤어요? 어떤 컬럼에 있는 값 봤어요? ID 봤죠, ID. 자, 그러면 여기 유저 NO가 1이에요. 그럼 얘랑 여기 비교해 봤을 때 여기 1이네. 그럼 얘는 결국 누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데이터를 찾았어요. 그쵸? 이게 테이블 간의 관계예요. 지금 유저 테이블 안에 id라는 컬럼이 pk로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 pk를 얘가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fk, 참조키 혹은 외래키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곤 해요. 이 fk의 풀네임은 foreign key, 그래서 외래키고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자면 참조키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pk의 풀네임은 primary key, 얘는 주키, 보유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컬럼 두 개가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자, 그럼 이 프로덕트 NO라고 하는 이 컬럼은요.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ID 컬럼과 관계를 맺고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서 PK일 거고 얘는 뭐예요? FK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정보 몰라도 돼요. 이게 유저 번호가 1번인데 손흥민이, 그러니까 1번 회원이 손흥민이고 성혜교고 소지섭이고 몰라도 돼요. 왜? 우리는 이 그 고유한 값인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이 단서를 가지고 이 테이블로 오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1, 2, 3, 4, 5, 6이 그대로 가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자, 테이블은 3개지만 결국 테이블은 3개지만 우리가 이 3개가 묶여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하나의 테이블에 들어있는 것처럼 볼 수만 있다면 데이터 꺼내는 거 어렵지 않겠네요. 테이블 하나에서 꺼낼 때 쉬운 거 해봤으니까. 그쵸? 그렇다고 실제로 테이블을 합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리는 시켜놓되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겁니다. 지금 6번 그리고 1번, 이거 색깔 입혀져 있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4번 그리고 1번 그리고 5번. 저 지금 누구 기준으로 번호 얘기하면서 잘라내고 있죠? 붙여넣기 하고 있었죠? 네, 이거 보고 하고 있죠. 이거 보고 와서 몇 번이구나, 그럼 여기서 그 몇 번 골라가지고 거기만 똑 떼서 붙여넣기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해볼게요. 결과가 이렇대요. 하나 된 거 아닌가요? 데이터 문제 있어요? 아니죠. 얘랑 얘가 일치만 한다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회원에 대한 정보를 이 줄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줄의 기준이 되는 애들은 얘랑 얘니까. 얘네 둘만 일치하면 이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들어온 거죠. 지금 문제 있는 거 있나요? 2번에 2, 3, 3 다 맞게 가져왔죠? 자, 여기서 하나 더, 한 발 더 나갈 거예요. 이제 누구 남았어요? 프로덕트.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줘야겠죠. 프로덕트가 1, 2, 3, 4, 5, 6, 7, 8, 7까지 일반적이니까 그대로 잘라내 오고요.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5, 4, 1, 8이죠? 5, 4.
1 8 아이. 이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테이블 1개짜리 데이터랑 거의 똑같죠? 그거랑 다른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 아이디 한 줄 추가된 거, 여기 아이디 한 줄 추가된 거, 이거 2개 빼고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이 세 개의 테이블을 서로 관계를 기준으로 잘 엮어서 한 번에 이런 형태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보여주는 거 안에서 내가 기준 정해주고 조건절 때려놔주고 이 컬럼만, 이 데이터만 꺼내올 수 있다면, 우리 여기서 방금 전에 했던 이런 여러 개, 한 3개, 4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지금부터 조인을 활용해서 그런 거 할 겁니다. 조인은 테이블끼리, 서로 다른 테이블들끼리 관계를 통해 얘네를 엮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의 정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를 하나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인입니다. 조인이라는 하는 단어 자체가 함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같이. 네, 그 역할을 딱 수행해 줄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테이블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자, 일단 조회를 합니다. 모든 걸 조회를 할 거예요. 어디서? 일단 T-오더부터 시작을 하죠. T-오더에서 모든 걸 조회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여기서도 T-오더가 맨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할 건데, 이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자, 이름이 뭐였지? 유저.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셀렉절에 에스터리스크 모든 거 조회하겠대요. 그리고 프롬절 왔는데 우리 테이블 하나 쓰는 것까지는 아는데 지금 제가 쉼표로 구분자 지어놓고 하나 더 썼죠. 자, 이러면 나와요, 결과가. 근데 결과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66줄이래요. 데이터 개수는 여기 나오거든요. 따로 카운트를 해보지 않아도 이 하단에 가로 열이라고 하면서 66이라고 나왔죠. 가로 열이 66이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66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 쿼리를 실행한 결과가 총 66개의 데이터를 뱉었다라는 건데 뭔가 이상하죠? 애초에 지금 T-오더한테 11개고요. T-유저한테는 6개예요. 프로덕트는 8개고요. 아직 얘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근데 66개가 나왔대요. 그 어디에도 66이라는 숫자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얘는 오더가 갖고 있는 1, 2, 3, 4 쭉 해가지고 11, 11개죠. 그리고 유저가 갖고 있는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얘는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이 줄과 이 줄, 이 줄과 이 줄, 이 줄, 이 줄, 이 줄, 이 줄 6줄씩 11줄 가져와서 66개가 된 겁니다. 얘가 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 갖고 오냐?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을 조회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두 테이블을 어떻게 관계 지을 건지에 대해서 명시해 준 게 없어요. 그럼 얘는 나는 몰라. 어떻게 엮어?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다 엮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올바른 데이터는 누구밖에 없어요? 66개 중에 11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1부터 시작한 게 6개, 2부터 시작한 게 6개, 이렇게 6개씩이거든요. 이 중에서 유저 NO랑 유저 실제 아이디랑 똑같은 얘는 맞는 데이터겠죠. 나머지는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 유저 NO 2랑 아이디가 4, 5, 6 여기죠? 이것까지 아닌 거고 얘가 일치하는 애겠죠? 그럼 얘가 맞는 거고 나머지 다 아니고 이런 식으로 6개 중에 하나씩만 일치하는 데이터라 여기 66개 중에 총 11개만 맞는 데이터가 되는 건데 그럼 우리는 틀린 데이터를 보여주는 비율이 더 높겠네요. 애초에 틀린 데이터는 보여주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심지어 비율이 틀린 데이터가 더 높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대로 이너 조인이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뭐야? 이너 조인. 실제로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던 이런 문법들이 키워드로 예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테이블이랑 할 건지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T 오더 테이블로부터 모든 걸 조회를 할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얘랑 엮을 거야 라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죠. 어때요? 똑같죠? 여기 똑같이 66줄 나왔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난 분명히 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까 전 상황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는 어떤 기준으로 엮을지를 아직도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엮어줄게. 근데 네가 조건을 얘기 안 해? 그럼 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엮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네, 어떤 기준으로 이 두 테이블의 관계를 명시해서 어떻게 엮을 건지 정해줘야 돼요. 그걸 정해주는 문법이 온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절은요, 이건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외우셔도 되는데 내가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조인을 쓰죠. 그럼 밑에 무조건 온절 오는 거예요. 이거 안 오면 아까 꼴 나는 거죠. 이 조건이 명시되지 않는 조인은 없어요. 이 온절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온절이 심지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테이블의 관계를 명확하게 잡을 때 그 온절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나가 무조건 필요한 건데 하나 이상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AND로 엮기도 하고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처음이니까 하나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어떤 기준으로 봐야 돼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계속했던 거 오더 테이블에 있는 누구? 유저 NO 그리고 유저 테이블에 있는 누구? ID 얘네 둘이 일치를 해야 되죠. 그걸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유저 NO 얘랑 ID랑 일치하는 애를 찾아와. 일치하는 애를 기준으로 테이블 관계를 내가 정할 테니까 이걸로 연결해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에러 났죠? 이거 에러 메시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거 ambiguous가 모호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ID 컬럼이라고 하는 애는 내가 판단하기 좀 애매한데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유는 T 오더한테도 ID가 있고요. T 유저한테도 ID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관례상이라기보다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건데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애한테. 얘는 어디서 가져야 돼요? 이 아이디는. ID. 얘는 유저 NO였고 얘가 아이디네요. 그럼 얘는 어떤 테이블 거예요? 유저 테이블이죠. 그러면 T 유저의 ID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별명을 지어줬을 때 별명으로 A.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죠. 그것처럼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을 가져올 건데 이렇게 명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해줘도 결과는 이제 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대로 이런 식으로 써도 되거든요. 이 유저 NO 가지고 10이 안 거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훨씬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가능하지만 겹치는 것만 처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항상 정확하게 명시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NO는 어떤 테이블에서 ID는 어떤 테이블에서 이렇게 비교할 컬럼을 정확하게 꼽아주는 거죠. 이렇게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형태 봤을 때 이만큼 놓고 보면 어때요? 똑같죠? 제가 잘 붙여넣기 했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의 결과로 보고 있죠. 지금 얘는 하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왜요? 유저 네임 손흥민 하면 여기까지가 이 하나의 테이블로 보는 결과였잖아요. 거기다가 조건 주겠대요. 유저네임 손흥민인 거. 이것도 어디 있는지 안 알려줬어. 심지어 컬럼도 틀렸어요. 유저네임은 T 유저에 있는 거죠.
이러면 나왔네요. 우리가 이미 하나의 테이블처럼 만들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조건 따져가지고 가져올 거니까. 그럼 우리 이거 맨 처음에 했던 하나짜리 테이블에서 본 정보랑 유사하네요. 그러면 이 조인하는 과정 하나만으로 테이블이 3개지만 이거 2개로 지금 조인했으니까 테이블은 2개였지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하나의 결과를 눈으로 본 거고 그 안에서 이런 조건으로 검색하겠다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프로덕트도 합쳐야 돼요. 어떻게 합쳐야 될까요? 또 조인하면 돼요. 이너 조인 T 프로덕트 조인 왔어요. 뭐 와야 돼요? 온절 와야 돼요. 자, 여기서는 누구한테 있는 누구랑 누구한테 있는 누구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 오더에 있는 프로덕트 NO랑 프로덕트에 있는 ID랑, 그죠? 얘가 ID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면 T 오더에 있는 프로덕트 NO랑 누구랑 T 프로덕트에 있는 ID랑, 그럼 여기까지만 결과를 먼저 보면 그림판에서 합쳐놨던 이 결과랑 1, 2, 3, 4, 5, 6, 7, 5, 4, 1, 8 1, 2, 3, 4, 5, 6, 7, 5, 4, 1, 8 맞네요. 하나의 결과죠. 여기서 손흥민으로 유저네임으로 따져보면 다 나왔네요. 우리 그 프로덕트에서 프라이스를 가지고 했던 거 소지섭이 총 산 금액 이거 2개 합치면 끝 아니에요? 그럼 여기 셀렉트 별에서 썸 해놓고 프라이스, 근데 얘도 일단은 뭐 이렇게 해도 되긴 되니까 이러면 끝.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테이블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테이블들을 하나로 합쳐놓기만 하면 테이블이 3개든 4개든 5개든 6개든 수십 개든 수백 개든 상관없어요. 그 결과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로 본 결과 안에서 내가 조건을 주고 그 조건으로 데이터를 뽑아낸다? 당연히 되는 거죠. 이 결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조인을 한다. 그럼 온절이 무조건 온다고 했죠. 자, 이 온절에서 사용하는 이런 조건, 누군가가 일치해야 되는 이 관계를 매칭시켜줄 수 있는 기준, 얘는 키여야만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온절이 여러 개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때는 그러니까 키로 기준을 잡아주는 건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온절에 이어붙이는 조건들은 키가 아니어도 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그걸 적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잘 나중에 가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온절에 키를 사용한 조건이 와야 된다. 근데 이 키가 제가 지금 PK라 그랬나요? FK라 그랬나요? 이런 말 안 했죠? 네, 그냥 키예요. 근데 이 키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PK일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경우에선 다 이래요. 둘 중에 하나가 PK다. 그럼 이 키를 참조하고 있는 애는 당연히 FK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FK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테이블들의 관계를 이제 진짜로 제대로 설계를 할 때는 PK가 있으면 그 PK를 참조하는 애들한테 FK를 다 걸어줘야 돼요. 포레인 키를. 그리고 이걸 걸어줬을 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이점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좀 적절한 예시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7번 회원이 생겨요. 여기 지금 PK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FK잖아요. 자, 7번 회원이 생겨요. 그래서 유저 뭐 7회, 패스워드 7회 어쩌고에 어디 왔어요. 자, 여기다 지금 PK가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 PK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고 있는 이런 FK들이 따로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아도 이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해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적절한 예시가 안 되는 게 얘는 주문이기 때문에 주문을 해야 정보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그걸 떠나서 A라는 테이블이 PK를 갖고 있는데 이 PK 값이 하나 늘었어요. 이제 뭐 데이터가 1, 2 들어있다가 3이 생겼어요. 이게 신규로. 그럼 이 A 테이블에 있는 얘를 id로 해봅시다. 이 id라는 컬럼을 참조하고 있던 B 테이블에 어쩌고 id라는 컬럼의 값들이 1, 2가 들어있었는데 3이 추가가 되면요. 그냥 여기에 3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로 데이터를 안 넣어줘도.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건 물론 이제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커리문을 좀 실행시켜줘야 될 게 있지만 내가 관계만 잘 짜놓으면 PK 하나가 데이터가 바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FK 참조하고 있는 애들이 알아서 데이터를 다 바꿔버리는 이런 일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이블들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해요. PK는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PK, 중요한 애를 참고하고 있는 애니까 얘네들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죠. 그 첫 번째 활용이 사실상 여기가 되는 거예요. 조인. 조인에서의 이 온절들. 이렇게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그럼 다른 거는 됐고 4번 같은 것만 한번 해볼까요?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 이런 것만 하나 해보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하나의 테이블처럼 보는 상태죠? 여기서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우리 어떻게 알았어요? 카운트 해봤죠? 근데 이대로만 실행시키면 데이터 이상하게 나올 거잖아요. 또 1번에 손흥민이 11개 나오겠죠? 이거 잘못된 거니까. 그쵸? 그래서 뭐 해줬어야 돼요? 그룹 바이로 그룹핑을 해줘야 되죠. 자, 이때 에스터리스크 모든 거 다 줘야 한대요. 뭐 가지고 따져보면 돼요? 같은 사람이 주문한 거면은 그 사람들끼리 묶여야 돼요. 그럼 뭐 주문 번호로 해야 돼요? 사람 번호로 해야 돼요? 상품 번호로 해야 돼요? 사람 번호로 해야죠. 그래야 사람끼리 묶어줄 거니까. 이렇게 묶었다. 그럼 데이터 나오잖아요. 손흥민이 3개, 설현이 하나, 원빈 하나, 송혜교 둘, 소지섭 둘. 잘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보여줄 게 아니라 오더바이로 카운트 별을 역순조회하면 순서대로 맞춰줄 거니까 이 중에서 누구만 보겠다? 가장 위에 있는 한 명만 보겠다. 이러면 소지섭 하나, 손흥민 하나 나올 거고. 자, 근데 손흥민이 나오긴 나왔는데 쓸모없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들. ID, 유저 ID, 그리고 유저네임, 그리고 개수니까 카운트.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요.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보였으니까 그 안에서 조건으로 걸러냈으니까 그냥 데이터 뽑아올 수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건 일단은 이따가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게 뭐냐면은 이 셀렉절에 있는 이런 보여주고자 하는 컬럼들도요. 사실상 어디서 꺼내올 건지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게 맞아요. 이 카운트 같은 것도 사실은 디테일한 게 좋기는 해요.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이러면 T 유저에 있는 모든 거거든요.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결국 같은 얘기긴 한데 우리가 셀렉절에 있는 컬럼들도 정확하게 테이블을 명시해 주는 게 좋다. 자, 근데 테이블이 지금 이름이 T 언더바 유저, T 언더바 유저, T 언더바 오더, T 언더바 프로덕트 쓰기 귀찮죠? 이러면 별명 지어주면 되겠네요. 얘는 O, 얘는 U, 얘는 T.
그러면 여기 U로 바꾸면 되고 T니까 OU 여기 O 여기 U 여기 O 여기 T 제가 뭘 보고 바꾸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U 그리고 얘도 이름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그래야 완성. 결과는 똑같아요. 그냥 별명을 사용했을 뿐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좀 더 깔끔하게 해보자면 이렇게 여기서 물론 이 AS들 다 생략 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헷갈릴 거니까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조인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돼서 더 복잡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테이블을 나눠야 되는 이유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던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정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시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테이블 하나에 다 되어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1번 회원이 지금 손흥민이에요. 그죠? 1번 회원이 손흥민인데 손흥민 회원이 개명을 해가지고 손흥만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어디 바꿔야 돼요? 이 테이블 찾아와서 얘랑 다 바꿔야 되지 않아요? 손흥민인 애들 다 찾아가지고 다 바꿔줘야 되죠. 업데이트 컬이 여러 번 날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테이블이 나눠져 있었다. 여기서 손흥민이 손흥만으로 개명을 했다. 이 테이블 찾아와서 일단 손흥만으로 바꿔요. 자, 손흥민에 대한 이름이 들어있던 테이블이 얘 말고 다른 애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 테이블 찾아와서 얘만 손흥만으로 바꿔놓으면 다른 애들이 어차피 이 아이디나 뭐 회원 번호 가지고 얘를 찾아왔을 거니까 알아서 찾아가겠네요. 상황 이해되세요? 어떤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삭제되거나 했을 때,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했을 때 의존성이 낮으면 다른 테이블들이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을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건드려야 되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정보를 끼리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정보는 상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고 회원에 대한 정보는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고 주문에 대한 정보가 주문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면 회원에 대한 정보가 수정됐다? 그럼 회원 테이블한테만 가서 수정하면 다른 데 건드릴 거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주키인 번호 가지고 보통 따질 거니까. 주키는 안 변해요. 주키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주키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자, 이래서 테이블을 나누는 게 맞는 거고요. 나눠서 관리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 나눠서 관리할 때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깔끔하게 뽑아오기 위해 이런 조인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을 하는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실상 쿼리에서 조인이 셀렉트 쿼리에서 조인이 거의 한 50% 6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돼요. 얘를 잘 다룰 수 있으면 그냥 거의 셀렉트는 웬만한 건 다 돼요. 실제로 이 조인으로 테이블 나중에 제가 실무에서 경험했던 최대 테이블 개수가 8, 9개 정도 돼요. 한 번에 묶었던 테이블이. 그렇게 조인 걸어놓고 데이터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흐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뻔한 거니까. 조인이 몇 겹이 쌓이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쭉쭉 합쳐나가면 된다. 나갈 때 그 기준만 잘 정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묶었을 때 나오는 데이터 중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잘 골라낼 수 있으면 된다. 거기에 그룹이 필요해? 뭐 조건이 필요해? 그냥 우리가 알던 문법대로 써주면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기존에 있는 기본 쿼리들이 아직 어려웠다. 그럼 이 조인은 당연히 이해 안 돼요. 못해요. 기존에 있는 기본적인 쿼리들을 아직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거기서부터 좀 빠르게 지금 복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개념이 좀 어려울 거거든요.
지금 조인까지는 개념은 쉬워요. 활용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되는데 개념이 어려운 건 그 기본기가 없으면 머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